자, 챔스 첫 번째 경기. 이제 아탈란타 대 클리프 브리어. 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우선 이제 케탈라르를 좀 포함해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현재 좀 아탈란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챔스 경기에서 파리 상대로 대패를 당한 이후 이제 기세가 확 꺾일 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후에 토리노 상대로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직전 경기 유벤투스 상대로는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나름 좋은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직전 경기 유벤투스 상대로는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긴 했지만 점유율이나 이제 유스팅에서는 아탈란타가 많이 밀리면서 좀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경기로 좀 보였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난 챔스 경기에서는 모나코 상대로 홈에서 4대1 대승을 좀 거두며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다소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력은 되려 더 좀 좋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챔스에서도 이제 경쟁력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제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공격 템포가 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스피디한 경기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공격 전환이 빨라 역습을 통한 좀 득점 기회가 종종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탈란타나 브리어 모두 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하며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히엔, 이제 스칼비나 같은 그런 주축 수비수들이 전부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케텔라를 좀 비롯해서 이제 공격진도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아탈란타가 지금 전력 누수가 큰 상태에서 브리어 상대로 좀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이제 꽤나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지금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매 경기 지금 유효슈팅을 많이 만들며 공격이 매섭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아틀란타의 좀 실점 위험이 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아틀란타의 지금 현재 이제 큰 전력 누수와 더불어 이제 브리어의 그런 좀 득점계 창출이 좋다는 점과 최근 공격이 좀 매섭다는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아틀란타가 홈이라고 해도 좀 생각 이상으로 좀 고전하는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지난 시즌 두 팀이 챔스 노가웃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클리프 브리어가 이제 대응 전술을 좀 잘 준비하며 1, 2차전 모두 이제 아탈란타를 좀 꺾는 좀 저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지난 시즌에서의 좀 맞대결에서의 이제 브리어의 그런 좀 우위까지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 경기는 그래도 브리어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클리퍼 브리어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브리어 프랜스 쪽 본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이제 슬라비아 프라. 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죠 슬라비아 프라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아약스전을 좀 기점으로 공수 밸런스가 잘 잡히면서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현재 4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공격 흐름도 좋은 그런 좀 인터밀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슬라비아 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이 이제 시작한 후에 아직까지 진 적이 없을 만큼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지만 최근 챔스 경기에서는 보데글린트 상대로 홈에서 많은 유슈팅을 허용한 채 무승부를 좀 거둬서 저조한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보데글림트 상대로 이제 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좀 득점 기회 그리고 이제 유효스팅을 좀 허용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좀 수비를 좀 보였었고 이제 그 경기에서 보데글림트가 이제 PK 실축만 안 했다고 하면은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가 홈에서 좀 질 수도 있었던 그 좀 경기였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시즌 시작 후 뭐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곤 있지만 최근 좀 챔스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로 보였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슬라비아 프라하의 그런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점과 더불어 이제 중원에서도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가 인터밀란 상대로 많이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이제 인터밀란한테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가 끌려다니는 양상으로 경기가 이제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현재 뭐 인터밀란의 좀 득점력이 좋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는 원정 보데글린트 상대로 유효스팅을 10개 이상을 좀 허용했을 만큼 수비가 이제 불안정했었기 때문에 그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이제 인터밀란이 그래도 홈에서 슬라비아 프라하의 수비를 잘 공략하며 공격을 좀 주도하는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저는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요 경기는 인터밀란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슬라비아 프라한테 이번 시즌 첫 패를 안길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내 인터밀란 내 승적 보는 경기. 다만 이거는 약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요거는 저는 마인승보다는 차라리 도전하는 방식으로 요거는 이엠무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인터밀란의 승은 좀 보되 뭐 이제 한 2점 차 정도의 한번 승을 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3.5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첼시 대 벤피카. 자,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팔머, 그리고 델랍, 그리고 토신, 그리고 폴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현재 이제 카이세도와 이제 주앙 페드로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카이세도와 주앙 페드로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장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그런 좀 첼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벤피카는 이제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첼시에 비해서는 좀 전력 누수가 없다 보니까 더 라인업 운용을 하는 데는 수용하다, 수월할 수 있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 단 한 경기밖에 이기지 못하며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 한 경기 이긴 것도 카라바오컵에서 체급차가 많이 나는 이제 3부 리그 팀이 링컨시티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둔 거였습니다. 자, 그만큼 좀 최근 페이스가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첼시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퇴장 이슈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생기면서 이제 경기를 좀 패배하는 일이 좀 잦아졌어요. 그래서 뭐 맨유 상대로도 그렇고 그리고 직전 경기 이제 브라이튼 상대로도 이제 리드하던 경기를 좀 퇴장으로 인해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이면서 결국 역전패를 좀 당하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카라바흐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좀 초래했지만 그래도 이후에는 이제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 봤네요. 자, 일단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두 팀 다 볼 점유율을 좀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첼시가 홈에서 비교적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가 지금 첼시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수비 라인을 좀 내려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역습이나 세트피스를 통해 종종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이 뭐 3개월 전에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 맞붙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첼시가 이제 벤피카 상대로 4대1 대승을 좀 거두긴 했지만, 그때와 비교했을 때 현재 첼시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랑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격 전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소 좀 답답한 공격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첼시가 이제 직전
좀 클럽 월드컵에서의 그런 좀 맞대결처럼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지금 주축 코어들의 좀 결장도 많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카이세도와 주앙 페드로까지 지금 결장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첼시의 그런 큰 전력 누수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뭐 제 아무리 첼시가 홈이라고 해도 좀 쉽게 이제 좀 주도하는 식으로 경기가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런 점들과 좀 더불어 이제 벤피카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정도로 현재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좋고 그 원정에서의 수비도 더 견고한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벤피카 같은 경우는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하면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홈보다 원정에서 더 극강의 모습을 보인다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원정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벤피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1.4대 그런 첼시 사이드를 보기는 저는 뭐 큰 메리트는 없다고 봐서, 차라리 이거는 뭐 벤피카 2프랜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메리트 있는 좀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벤피카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벤피카 2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피카 2프랜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꼬마 대 프랑크푸르트. 자, 우선 꼬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알마다 카르도스가 결장.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수비에서 이제 크리스텐센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꼬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 5대2 대승을 좀 거두며 놀라운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훌리오 알바레즈의 활약을 좀 필두로 이제 대량 득점을 하며 이제 레알의 그런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러면서 이제 마드리드 더비에서 대승을 좀 거두며 최상의 모멘텀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즌 뭐 이제 극초반만 해도 많이 좀 헤매는 모습을 좀 보였던 그런 좀 꼬마였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페이스가 좀 확 좀 끌어올렸고, 그리고 특히 좀 공격이 이제 완전히 좀 살아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성적도 좋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KBI님. 네. 자,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역시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원정에서 무려 이제 6골을 좀 넣었고, 그러면서 이제 난타전 끝에 6대4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좀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최근에 이제 부카르드와 이제 짠 우준이 매 경기 골을 넣으며 지금 공격을 좀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짠 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뭐 팀 내 가장 좋은 활약을 좀 선보이며 이제 뛰어난 퍼포먼스를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프랑크푸르트한테 있어서 이제 자한 우준이 빠르게 스텝업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믿을 만한 공격 옵션이 하나 좀 는 것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현재 좀 득점력이 물오른 그렇죠, 양 팀의 좀 맞대결이다, 이렇게도 한번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최근 두 팀 다 전진성 및 공격 전개가 좋으면서 그 템포가 워낙 좀 빠르다 보니까 이제 경기 자체는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좀 치고 받으면서 난타전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두 팀의 일단 공격진의 폼이 굉장히 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좀 경기에서도 그런 좀 공격진에서의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좀 치고받고 한다고 하면은 자연스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두 팀 다 공격이 좋은 만큼 수비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유적 꼬마보다는 이제 최근 프랑크푸르트의 수비가 더 불안정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의 좀 턴오버 및 뒷공간 허용이 잦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되려 프랑크푸르트의 수비가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경기가 뭐 화력전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하면은 되려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실점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꼬마가 이제 더 이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는 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현재 뭐 전력 면에서도 꼬마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직전 레알전에서의 좀 대승을 통해 이제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왔다는 점까지 입증한 그런 좀 꼬마기 때문에 이런 꼬마가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좀 3연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용영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꼬마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대 아약스. 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파리를 홈에서 잡으며 큰 수확을 거뒀고, 그 직전 경기에서는 상성상 약했던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특히 이제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이제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세유가 훨씬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며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을 만큼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도 이제 올라간 모습을 좀 입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이제 호벤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원정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문제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계속 무승부를 좀 거두며 좀처럼 이기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지금 뭐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어느 정도 큰 그런 좀 아약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이제 좀처럼 이제 이기질 못하다 보니까 이제 혈이 지금 뚫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홈에 비해서는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다 좀 답답한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저 아약스다라고도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초반부터 마르세유가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적극적인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아약스의 원정 수비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마르세유가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아약스의 수비를 좀 잘 좀 공략하는 식으로 경기가 좀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뭐 역습이나 측면 전개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두 팀 다 지금 측면에서의 오버래핑이 좀 잦으면서 측면을 좀 기점으로 공격을 좀 풀어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측면 싸움도 좀 치열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아무튼 그래도 뭐 이제 두 팀 다 확실히 뭐 공격에서는 뭐 어느 정도 좀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마르세유가 이제 더 좋은 그런 좀 공격 퀄리티나 득점계를 좀 만들면서 확실히 공격을 좀 주도하는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뭐 현재 뭐 마르세유 전력이 그래도 아약스보다는 더 막강하고, 그리고 경기력 면에서도 이제 마르세유가 더 우세하다는 점과 더불어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까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마르세유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르세유 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갈라타사라이 대 리버풀. 자, 일단 현재 이제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타사라이한테 이제 희소식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오시멘이 교체로 출전해 이제 복귀전을 좀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복귀전을 치른 거죠 오시멘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 또한 이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봐요. 자,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5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고, 결국 그 대패로 인해서 긴 무패 행진도 좀 끊기게 되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 이후에 그래도 리그에서 일단 연승을 좀 거두면서 뭐 어느 정도 좀 페이스는 좀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리그에서는 좀 전승 중으로 굉장히 좀 독보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좀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이제 긴 연승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여전히 홈 극강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챔스에서 뭐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대패를 당한 거는 뭐 약간 좀뭐 오게티라고 좀 보일 정도로 그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뭐 여전히 계속해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잘 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연승을 좀 기록하며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팰리스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극장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패배한 좀 리버풀이었고, 그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리버풀이 한 번도 좀 리드를 좀 가져가지 못했을 정도로 많이 좀 고전했던 그좀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난 그 이제 경기와 마찬가지로 최근 좀 팰리스 상대로는 유독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그좀 리버풀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이 경기는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나 뭐 갈라타사라이 모두 지금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전진성 및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치고 올라와 파이널 서드에 좀 진입해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하는 경우가 이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약간 좀 서로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좀 경기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이번 시즌 뭐 리버풀의 성적이 이제 좋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성적에 비해 경기 내용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이제 꽤 많고, 그리고 성적 대비 이제 경기력이 좀 좋지 못하면서 여전히 수비가 이제 불안정한 점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지금 뭐 리버풀에 대한 그런 좀 불안 요소는 어느 정도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확실히 좀 수비가 이제 최근에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좀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많이 좀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실점 위험이 어느 정도 좀 클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홈에서 좀 득점력이 무르른 그런 좀 갈라타사라의 좀 공세를 좀 막기도 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리버풀이 이제 튀르키예 이제 원정 갈라타사라의 이제 홈에서 좀 고전하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저는 리버풀이 뭐 홈에서 지금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갈라타사라의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좀 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차라리 뭐 리버풀보다는 더 안전하게 갈라타사라의 2프랜스로 접근하는 게 이제 훨씬 더 뭐 괜찮은 경기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보다는 갈라타사라의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갈라타사라이가 뭐 원정과 달리 그래도 확실히 좀 홈에서는 워낙 지금 막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긴 연승 그리고 이제 득점력도 이제 뭐 매번 뭐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완전히 좀 무르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반영해서 요거는 그래도 홈 이점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갈라타사라이 2프랜승으로 좀 접근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3.5 기준이라고 해도 요거는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타사라이 2프랜승에 3.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포스 대 이제 파이르미네. 자, 이 경기는 이제 키프로스에 있는 그런 좀 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자, 물론 이제 파포스가 이제 키프로스 리그 소속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파포스 홈구장에서 좀 치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립구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샬라, 그리고 알폰스 데이비스, 그리고 이제 스타니시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미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이번 시즌 전승 행진을 좀 이어가며 최상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브레멘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미넨의 그런 쪽 경기들을 봤을 때 지금 7경기 연속 3골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계속해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케인이 매 경기 지금 멀티골 이상을 좀 넣으면서 현재 좀 최상의 좀 폼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뭐 PK가 좀 포함된 골도 좀 많긴 하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현재 이제 좀 케인의 폼은 확실히 지금 뭐 미넨 시절 중에서는 뭐 가장 지금 뭐 고점의 폼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케인의 그런 좀 대활약 속에 이제 매번 좀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좀 현재 좀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파포스가 나름 좀 저력 있는 팀이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챔스 2차 예선부터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전부 언더독인 입장에서 이제 업셋을 하며 본선까지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본선 첫 경기에서는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포스의 그런 좀 챔스 경기들을 봤을 때 거의 매번 이제 안정된 수비를 좀 바탕으로 이제 실점을 좀 최소화했고, 그러면서 이제 최소한 패배는 좀 면하면서 이제 실리적인 결과를 줄곧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언더독의 좀 반란을 좀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 현재 좀 파포스다,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있지만, 자, 다만 그럼에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기존의 파포스가 상대했던 강팀들보다는 이제 훨씬 더 체급이 큰 그런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고, 현재 뮌헨의 경기력이 최고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뭐 경기력이나 뭐 득점력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많이 좀 물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뮌헨 상대로는 파포스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파포스 입장에서는 뭐 자연재해를 좀 맞이한 격이라고 좀 볼 만큼 현재 좀 최고점의 그런 좀 뮌헨을 만난 거는 확실히 좀 대진운이 많이 안 좋다라고도 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파포스가 챔스에서 뭐 매번 이제 좀 실점을 굉장히 좀 적게 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수비를 좀 보이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수비가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더 크고, 그러다 보면은 뭐 그래도 뮌헨이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전승 행진을 좀 이어가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바이에른 뮌헨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최소 핸디캡 기준점이 2엔드인데 2엔드 기준점 마이너스 쪽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느 봤는데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우선은 보데글림트 대 토트넘. 자, 요거는 저는 약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거는 토트넘, 저는 햄무알 무쪽, 요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거나,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약간 좀 토트넘 승으로만 좀 접근하기는 살짝 좀 이제 애매하면서도 좀 리스크가 있는 그쪽 경기가 좀 되기 때문에, 차라리 토트넘 승보다는 뭐 햄무알 무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좀 접근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EFL 챔피언십 그 중에서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 이제 소트. 자,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이제 직전 경기 옥스퍼드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시즌 첫 승을 좀 기록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좀 흐름이랑 경기력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소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도 많이 열세인 만큼 상성상 약한 면모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저는 그래도 이거는 소튼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소튼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스터 시티 대 이제 렉서.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스터 시티 승쪽 보는 경기.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KBI 96만 274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KBI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챔피언스 리그 위주로 이제 구성된 이제 해축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